24살의 바티칸의 피에타를 만든 미켈란젤로는 이후 49년간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어떤 삶의 경험이 그를 이렇게 인도한 걸까요? 궁금해서 주요 작품, 주요 사건 위주로 간략하게 찾아보았습니다. 24살 로마에서 바티칸의 피에타를 제작하던 시기 피렌체는 유명한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후원한 로렌조 데 메디치는 1492년에 사망을 하고 이후 피렌체는 괴승이라 불린 사보나롤라가 지배하였으며 사보나롤라의 1498년 화영 이후 시뇨리아 즉 피렌체의 공화정은 마키아벨리에게 넘겨진 거죠. 메디치가의 축출 후 피렌체 공화정은 미켈란젤로에게 2명의 조각가가 작업하다가 중단한 대리석 덩어리를 보여주며 이것으로 다비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상대로 전투를 벌여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로 이끈 소년 다비드는 새롭게 들어선 피렌체 공화정의 상징이었고 이를 수락하는 것은 오랜 세월 피렌체 공화정의 실질적 권력을 행사한 메디치가에 반하는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피렌체 공화정이 피렌체 두오모 외부 높은 곳에 새로운 상징으로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5m에 달하는 거대한 남성 누드 조각상 다비드는 아래에서 올려다보았을 때 망막에 맺히는 비율을 고려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큽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아카데미아 미술관 내부로 옮겨졌지요. 다비드 제작을 끝내는 중 1504년에 마키아벨리가 미켈란젤로에게 피렌체 베큐오 궁의 500인의 회의실 벽면을 채울 그림을 주문합니다. 이때 당시 피렌체에 머물러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도 그림을 주문해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가 동시에 한 장소에서 그림을 그리는 명장면이 펼쳐지는 듯 했으나 미켈란젤로는 로마에서 레오나르도는 밀라노에서의 일 때문에 미완으로 그치게 됩니다. 전사교황이라 불렸던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에 로마로 간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요청에 따라 교황 사후의 무덤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변덕이 심한 요황은 무덤 설계에 번번이 퇴짜를 놓더니 나중엔 무덤 설계를 중단하고 시스틴 예배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조각가인데 그림을 그것도 천장에 신약과 구약의 모든 내용을 적절히 줄여서 참으로 무모하고도 무모한 명령에 온몸의 관절이 남아나지 않을 그 일을 혼자서 해냅니다. 지독하죠. 프레스코니까 석고 반죽을 발라서 오늘은 얼굴, 내일은 어깨, 모레는 가슴 이런 방식으로 한 땀 한 땀 해나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목이 꺾이고 준비해간 안료나 회반죽 이게 얼굴로 떨어져서 피부가 상하고 한번 올라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내려오기 힘드니까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서 식사량을 줄여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죠. 4년입니다. 장장 4년에 걸쳐 대작을 해냅니다. 그중 유럽은 151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을 시작으로 부패한 카톨릭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며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대립이 발생합니다. 1526년 당시 로마 교황인 클레멘트 7세 이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 충돌을 하고 1527년 교황령의 중심인 로마가 초토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기회로 여긴 피렌체가 교황 클레멘트 7세 본명이요. 줄리오 디 줄리아노 데 메디치 사람입니다. 이 클레멘트 7세의 메디치가를 피렌체에서 몰아내고 반 메디치를 주축으로 하는 공화정을 옹립합니다. 그리고 메디치가가 다시는 군대를 몰고 들어오지 못하게 요새를 만들고 성체 강화 작업을 합니다. 이 일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성체 강화 작업의 감독이었어요. 당시 54세로 반 메디치 세력의 일원으로 참여한 겁니다. 멀리서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교황 클레멘트 7세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절치부심한 클레멘트 7세는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와 미략을 통해 뒷배를 보장받고 1529년 피렌체 공성전을 승리로 이끌어 피렌체에서 반피렌체 세력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1530년 로마도 피렌체도 4년 만에 다시 누구에게로 메디치가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죠. 권자를 되찾은 교황 클레멘트 7세는 피렌체 시뇨리아의 반피렌체 세력을 몰아낸 자리에 훗날 폭정과 무능으로 악명 높은 알렉산드로 데 메디치를 세습 공작으로 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켈란젤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요? 1530년 교황 클레멘트 7세는 미켈란젤로에게 무려 사형을 선고합니다. 미켈란젤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행히 피신했습니다. 도피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록되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서슬이 펄은 그 교황을 피해서 몸을 숨긴 곳은 피렌체의 산 로렌조 성당의 부속 건물인 메디치 예배당 지하였습니다. 언제 발각되어 죽을지 모를 은둔 생활이 시작된 거죠. 간신히 해가 드는 지하에 숨어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도피 생활 중에도 자신이 주문받았던 작품을 구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1975년에 우연히 발견된 은둔처의 모습이고 벽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그림의 진위 여부에 관해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이 장소는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예외적으로 방문이 허락되다가 2023년 11월에서 올해 20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를 도피 생활은 다행히 2달 만에 클레멘트 7세의 사면으로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자유몸이 된 미켈란젤로는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피렌체 메디치 예배당의 재의실 작업을 마무리하고 1534년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이주합니다. 미켈란젤로에게 클레멘트 7세가 1533년에 로마 시스틴 예배당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도록 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이 61세입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자 바르톨로메오가 들고 있는 가죽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은 그 마음,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부인과 자식으로부터 위로받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미연으로 평생을 보낸 동성을 사랑했던 성소수자였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마무리 짓고 미켈란젤로는 1547년 오랜 세월 진행되던 로마 베드로 성당 재건에 차출됩니다. 하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 도리가 없지요. 보시는 돔이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성당 재건 일을 하던 중 1564년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드로 성당 일을 맡게 되던 그 해 1547년이 미켈란젤로가 반디니 피에타를 시작한 해입니다. 72세의 미켈란젤로가 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의 즐거움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작품을 제작했다 하니 개인적으로 그럴만하다, 아니 그러고도 남겠다 싶습니다. 성 모자를 부축하며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기원하고 그런 니코데모의 모습을 자신으로 대치시킨 미켈란젤로에게 지극히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멋진 미남 모델을 쓸 이유도, 그렇다고 저명한 가문의 인사를 쓸 이유도 없지요. 자신이어야 했을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 회화, 건축, 의상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도 쓴 것으로 유명하죠. 이쯤에서 그가 쓴 소네트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정한 환상을 가진 예술은 나의 우상이며 군주였다. 이제 나는 그것이 오류로 가득하다는 걸 안다. 우상이자 자신을 지배하는 군주인 예술, 그 예술은 환상이랍니다. 실체가 아닌 거죠. 그걸 미켈란젤로는 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환상은 다정해요. 거부하기 힘들겠지요. 우상이고 군주니까 때로는 닮고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강압적으로 예술의 그 다정한 환상으로 나는 끌려가겠지요. 그러나 나 미켈란젤로는 안다. 그것이 오류로 가득하다는 것을. 오류는 여러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예술 내에서의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이 포함된 삶 전반에 가득한 오류로 정치, 종교 등등 참으로 많은 여운을 주는 구절입니다. 다비드를 완성한 1504년쯤 혹은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거주했던 1534년에 썼을까요? 정확히 언제 쓴 시인지는 제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디니 피에타는 로마에서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피렌체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반디니 피에타일까요?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로마에서 삶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무덤은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반디니 피에타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지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계획대로 하지 못했고 부서진 조각을 사환 안토니오에게 넘기고 그것을 조각가 티베리오 칼가니가 프란세스코 반디니의 요청으로 구매해서 결국 반디니 가문에 남겨지게 됩니다. 많은 재산과 더불어 작품을 상속받은 아들 반디니가 미완의 작품을 포도밭에 대충 두었습니다. 1671년 피렌체의 코시모 데 메디치가 이것을 사들여서 로마에 있던 것을 피렌체로 가져왔고 작품은 한때 미켈란젤로가 사형 선고를 받고 숨어 지내던 메디치 예배당의 본 건물이었던 산 로렌조 성당에 두게 되지요. 그러던 것을 세월이 흘러 1722년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피렌체 두오모로 옮겼다가 1981년에 지금의 장소 오페라 델 두오모 미술관에 전시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반디니 피에타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 반디니가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포도밭에 방치한 것은 좀 아쉽지만 1560년 프란체스코 반디니가 아니었다면 이 작품은 세상에 없는 작품이 되었을 겁니다. 더불어 애증의 메디치가 아니었다면 작품은 피렌체가 아닌 로마 포도밭에서 이끼가 낀 채로 이리저리 뒹굴다 사라졌겠죠. 우여곡절을 겪은 반디니 피에타 자세히 보면 얼룩지고 때가 낀 부분이 많아요. 2019년에 복원 보수 작업이 시작되었고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어 2021년 9월에 완료됩니다. 그렇게 현재의 반디니 피에타는 세월의 흔적을 털어버립니다. 이탈리아는 2022년에 미켈란젤로의 새 피에타, 로마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피렌체 반디니 피에타, 그리고 밀라노 론다니니 피에타를 한 곳 피렌체 오페라 델 두오모 미술관에서 전시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시 광경을 온라인으로 접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티칸의 피에타와 론다니니 피에타 진품인 걸까? 진품이라면 저렇게 보호장치 없이 두는 것이 괜찮은 건가? 그리고 영상 서두에 제기한 의문점, 반디니 피에타는 왜 피에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걸까? 미술 역사라는 팩트를 중시하는 관점으로는 이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아든 성모의 슬픔, 비탄을 의미하는 그것이 피에타이고, 피에타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아들 그리스도 두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The Deposition, 즉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이라는 원래 제목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축하는 성모 마리아가 있으니 대충 피에타라 해도 된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모 마리아 못지않게 비탄에 잠긴 니코데모 아닌 미켈란젤로가 있어서 피에타라 해도 무방하다 할지도요. 모두 조금은 석연찮은 답변입니다. 이러한 현상, 즉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이 부제목처럼 언급되고 마치 원제가 반디니 피에타인 듯 알려진 것은 아트 마케팅의 영역, 미술과 자본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과거의 미술이 그랬듯이 현재의 미술도 미술 시장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고 그건 숨길 일은 아니죠. 미술은 순수한 적이 없고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부산물이니까요. 물론 순수를 또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미술가의 애초의 의도는 순수할 수 있더라도 미술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그것과 별개로 생성되고 증식 존재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The Deposition 이라는 제목은 시장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피에타로 부르면 미켈란젤로의 3대 피에타, 4대 피에타 등으로 묶을 수도 있고 대중의 관심을 불러모으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관장을 미술사 전공자가 아니라 마케팅 전공자로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정한 환상을 지닌 예술, 오류로 가득한 예술, 예술의 속성을 깨달았던 미켈란젤로의 소네트가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또 길어졌습니다. 쉬었다가 3부에서 뵙겠습니다.